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롯데 네슬레 코리아입니다. 네슬레 코리아 하면 저는 일단 믹스커피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롯데 네슬레 코리아로 바뀐 줄 몰랐어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네슬레는요, 스위스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식품 회사죠. 많이 아실 텐데요. 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네슬레는 191개국에 진출해 있고 브랜드 수만 해도 2,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으로 본다면은 하나로 우리 돈으로 한 10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직원 수만 무려 한 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세계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요, 네슬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1979년 농어촌 개발공사와 함께 합작법인으로 한서식품으로 이제 설립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 입맛에 맞는 뭐 초이스라든지 네스카페, 그다음에 네스퀵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런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다음에 한국인 입맛을 좀 개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그 초등학교 때 우유에 타먹던 네스킥 진짜 꿀맛이었잖아요. 네. 저는 초코맛을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롯데 네슬레 코리아로 사명이 바뀐 건가요? 네, 저도 네스킥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이렇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인 2014년도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한국 네슬레 주식 50%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한국 네슬레란 이름에서 롯데 네슬레 코리아로 회사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네슬레는 캡슐 커피 브랜드 많이 아시죠? 네. 에스프레소. 네. 이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서 신설 법인으로 네슬레 코리아를 또 한 번 설립합니다. 그렇다면 이 롯데 네슬레 코리아와 네슬레 코리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나요? 네,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요, 뭐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믹스 커피, 그다음에 분말 음료, 식음료 솔루션, 펫푸드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제는 운영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는 많이 아실 거예요. 네스카페, 네스퀵, 네스티, 그다음에 매기, 브이또니, 그다음에 뭐 알포 이런 거를 이제는 런칭하고 있고 그러면 네슬레 코리아 이거는 이제는 주식회사는 아니고 유한 회사로 돼 있는데 캡슐 음료 시스템이라든지 제과류, 그다음에 네슬레 제품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업무가 무역업이에요. 무역업이고 그다음에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야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롯데라는 그룹과 네슬레 합작으로 재탄생했으니까 설립 초기에는 엄청난 기대를 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대를 모았었죠. 왜냐하면 유통 우리나라의 강자 롯데와 커피의 강자 네슬레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커피 사업을 해서 1위의 어떤 기업을 이겨내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이제 밝히면서 실제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지만은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롯데가 워낙 유통 강자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빅 이벤트,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 킬러 상품. 그래서 이런 건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권평론가님,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요, 인스턴트 커피, 커피 믹스, 네스티 이런 어떤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요. 네. 1987년 10월 23일에 설립이 됐고요. 이건 공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적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아쉽게도 매출이 작년에 2,82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16년도에는 매출이 한 2,836억 원. 그러니까 매출로만 보면 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원가가 무려 2,0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은 잘 나오는데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관비를 빼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나왔다. 그럼 보면요 뻔합니다. 그 매출 원가가 높던가 아니면 판관비가 높은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지금 매출 원가가 높고요. 또한 판관비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7억 원 이제 영업 손실이 나왔고 재작년 그러니까 16년도에는 24억 원 영업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적자 폭이 좀 더 늘어났죠, 사실 작년에.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그만큼 좀 늘어났습니다. 208억 원 정도가 단기 손실이 났고 순손실이 났고 재작년 16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19억 원 정도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도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을 지원하신 분들은요. 이 기업을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비전을 삼고 그다음에 어떻게 경영 전략을 짤지 아마 오늘 방송에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려요.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바로 롯데 네슬레 코리아인데요. 2014년 설립 이후 만년 적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환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업종을 뛰어넘다, 이색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다른 사업 파트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새로운 사업을 도전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시작됐던 이 식음료 업계와 이종업계 간의 이색 콜라보레이션 바람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혹시 이제 두 분 생각나는 이색 콜라보레이션 상품 네, 뭐 있으신가요? 콜라보 상품은 워낙에 많죠. 뭐 마블과 뭐 스피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그 아이스크림 메로나 있지 않습니까? 이 메로나를 만드는 빙그레와 치약 브랜드인 2080이죠. 2080이 만나서 칫솔 세트가 탄생을 했었는데요. 네. 메로나 모양의 칫솔이랑 메론맛 치약이 함께 들어있는데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니 해도 그 조리폰 카페라따가 최고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와. 그 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로 컬처 쇼크를 받았거든요. 네. 이 커피 전문 기업 그 자덴과 크런제가가 손을 잡고 내놓은 제품이었는데요. 그 후속으로 카라멜 땅콩 라떼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히트를 야.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식음료 업계 이 이색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거의 뭐 하나의 트렌드라고 되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콜라보레이션 패키지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약간 재치 있는 디자인 상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되게 신선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어떤 이색 콜라보레이션으로 어떤 제품을 선보였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콜라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드론기 아시죠? 뭐냐면 이제 커피라든지 아니면 알아요. 가전, 네, 아시죠?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면 네. 드론기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가전 업체인데요. 명품이죠, 사실. 네. 이런데 이제 비싼 거. 콜라보, 비싼 맞아요. 거. 비싼 거. 콜라보레이션을 해갖고요. 뭘 만들었냐면 구름치노 콜라보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치노 콜라보 패키지는요. 구름치노 머신이 있습니다. 드론기에서 나온 거, 이제 거품을 막 만드는 거. 네. 이거랑 그다음에 네스카페 크레마 아메리카노 10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레시피 리플렛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품을 내려고 하면 사실 원유, 그렇죠? 우유에다 이제 거품을 내야 되는데 믹스커피로 거품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드론기와 협업을 해서 사실 저 쉽게 거품을 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한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IoT죠. 말 그대로 IT의 기술과 접목을 해서 사몰 인터넷 커피 머신인 네스카페 골드 브랜드 바리스타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바일과 연동이 돼갖고요. 모바일에서 보통 우리 다방 커피 하면 그러잖아요. 네. 커피돌, 설탕돌, 프리마돌.
안 그런가요? 세대 차이가 좀 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모바일에서요. 나 물량 어느 정도, 아메리카노 어느 정도 원두 굵기 뭐 이런 것부터 다 조절을 해서 이걸 딱 저장시켜 놓으면 알아서 이제는 이거를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끔 하는 이런 어떤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IT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실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스카페 골드 브랜드 바리스타라는 기계를 출시를 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미 뭐 커피 머신 시장도 사실은 레드오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내놓은 신제품만의 경쟁력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거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한동안 뭐 거품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거품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유 거품기 그 장비가 없더라도 이 바리스타 머신만의 고유한 기술로 우유를 이용해 풍부한 거품을 낸다. 네. 이게 뭐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가격 경쟁력이죠. 커피 한 잔당 300원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커피 퀄리티를 높은 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커피 캡슐이 한 잔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마실 때마다 이렇게 덜덜덜 떨리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조금은 더 합리적인 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건강이 대세. 네. 역시 건강이 최고죠. 네,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대세잖아요. 뭐 롯데 네슬레 코리아도 그와 관련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요것도 두 가지 이슈로 좀 해봤는데 예. 첫 번째 이슈, 뭐 효과음 나오나요? 빠바 이런 거 나오나요? 네. 자, 천연 색소 시장을 잡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미국의 그 시장 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가 미국, 유럽,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 천연 색소 관련 매출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 그 성장성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2025년까지 천연 색소 시장 규모가 무려 25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시장 조사 결과치를 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는요, 일단 인공 색소가 아니라 이런 천연 색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천연 색소 하면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재료가 뭘까? 그러면은 뭐 강황, 적비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스피룰리나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룰리나. 이게 뭐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래요. 네, 그다음에 세표벽이 얇아서 다세포 생물이고요. 그다음에 고대 아프리카 및 멕시코 지역에서는 활용을 했었는데 고대죠. 근데 요즘에 와서야 다시 한번 이 어떤 효능을 다시 한번 좀 알고선 색소 아니면 음식에 좀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재밌는 게요, 고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려 69.5%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쇠고기 같은 경우는 20%가 단백질이고, 네. 콩 같은 경우는 39%고, 네. 그다음에 달걀이 12%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69.5%. 완전 고단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 이런 식품을 가지고 색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 롯데 네슬레 코리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번에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요, 하나의 상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바로 네슬레 블루 레모네이드라는 걸 했는데, 이름만 봐서도 알잖아요. 블루가 다르잖아요, 블루가. 그런데 이 블루가요, 이제까지 천연 색소로는 색깔을 낼 수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인공 색소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네. 바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스피룰리나, 이게 바로 녹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천연 색소로 활용을 하면서 요번에 요거 네슬레 블루 레모네이드가 바로 이거 스피룰리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색소로 나온 게 네슬레 블루 레모네이드다. 그래서 와, 이런 롯데 네슬레도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음료 시장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렇게 천연 색소를 활용해서 음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좀 칭찬해 줄만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슈가 있고, 두 번째 이슈 있죠. 칼로리를 잡아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요번에 네스카페 허니골드라는 이제는 상품이 이미 런칭이 됐는데, 그러니까 꿀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알겠다. 아카시아 꿀. 예, 그래서 실제로 설탕, 뭐 많은 분들이 과당, 뭐 막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꿀을 첨가해서 조금 더 건강함에 조금 더 치우치는 어떤 이런 니치 어떤 상품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사실 그 이번에 롯데 네슬레 코리아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커피도 건강하게 마시자. 네, 커피를 너무 이제는 뭐 막 건강에 안 좋다, 설탕 많이 들면 안 좋다, 프리마면 안 좋다, 이렇게 너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믹스 커피도 건강하게 마시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흑자 달성을 위한 이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노력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쯤 되니까 국내 커피 믹스 시장 순위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아야 또 이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백전백승일까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인데 일단 국내 커피 믹스 시장의 최고 강자는 범접할 수 없는 1위인 동서식품입니다. 조사기관인 AC 닐슨에 따르면 동서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죠. 2017년 기준으로 약 86%라고 해요. 그야말로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201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높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후발 주자인 이 남양유업과 롯데네슬레 코리아가 각각 7.3%, 6.1%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동서식품이 이렇게 시장을 장악한 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 믹스라는 거를 동서식품이 1976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믹스 커피를 동서식품에서 개발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신기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서식품의 이제 크리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크리머죠.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설탕 들어가죠. 크리머 들어가려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서식품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드디어 이제 핵심적인 킬러 아이템이 나오죠. 1989년도에 그렇게 유명한 맥심 모카 골드.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로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28년 동안 모카 골드는요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는 제가 경제 쪽 선배님한테 좀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대요. 실제 이 동서식품 이 믹스 커피를 개발할 때 개발진들이 전국에 있는 다방을 다 찾아놨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황금 비율이 뭘까? 그래서 이제 설탕이 몇인지 프림이 몇인지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나온 게 바로 믹스 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노력을 했네요. 네, 많은 당시에. 근데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고요. 네. 그렇거나 그 정도로 이제 동서식품이 이거 믹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네, 믹스 커피 브랜드가 아무리 많아도 맥심의 이 브랜드 파워는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례로 모카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창 잘 나가던 2013년에만 한 봉지가 1초에 223개씩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운팅을 하다가 했는데 223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70억 개가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안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1000개 팔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일렬로 쫙 나열시켰다라면 지구를 27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까 징그럽네요. 정말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모카골드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안이하지 않았어요. 매년 100회 이상의 시장 조사를 거쳐서 4년마다 맛과 향 등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뭐 알고 보면 이제 노력파인 거죠. 그럼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맛이 조금씩 바뀌어갔을 수 있겠네요. 그 맥심 커피의 맛이. 진짜 커피 믹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후발 주자들도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박현민 편집장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믹스 커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카누 떠오르네요. 저는 안성기 선배님이 떠오르죠. 맞네요. 저는 공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좋아. 거기에 답이 있는데 네. 믹스 커피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CF 광고. 광고 아니겠습니까? 이 커피 광고의 모델이란 거는 사실 스타들 사이에서도 톱스타의 상징이라고 정말 불릴 만큼 화제를 낳은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레전드 커피 광고 베스트 3. 화면으로 보시죠. 네, 레전드 커피 광고 베스트 3. 첫 번째는 동서식품 맥심 TOP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남양유업 프렌치 커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식품 맥심 카누. 아까 공유 씨 말씀하셨죠. 공유님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3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성기 선배님을 떠올렸는데 뭔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데 네, 맞습니다. 역시 맥심 TOP 하면 떠올리는 분 원빈 씨인데요. 네, 광고 속 대사 다들 아시죠? 그럼요. 네.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얜 TOP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글거리긴 한데요. 손을 못 잡겠네요. 그 원빈 씨 아우라를 따라가기가 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회자가 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대사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렌치 카페 광고도 기억이 나는 게 온 국민의 사랑에서 이제는 한 남자 아내가 되신 분이죠. 바로 김태희 씨가 프렌치 카페 광고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강동원 씨, 박혜진 씨, 김래원 씨 등 많은 남자 파트너들과도 호흡을 맞췄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이 동서식품 카누의 경우에는 좀 약간 말하자면 후발주자일 수도 있는데 예. 아까 바로 공유 씨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2011년 론칭 때부터 이 공유 씨를 메인 모델로 내세우면서 카누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공유 씨와 함께 구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심지어 공유 씨는 인간 커피라는 애칭을 이것 때문에 얻기도 했는데 네. 그 공유 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부드럽고 아. 굉장히 감성적인 모습들이 정말 전 연령대,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하면서 커피 시장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느 특정 커피 제품을 딱 떠오르면 광고 모델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만큼 유독 이 커피 광고는 같은 모델을 좀 꾸준히 기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브랜드 매칭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스타일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커피, 이제 뭐 공유 커피, 카누 이렇게 이제는 동일시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효과를 굉장히 기업들은 노리고 있죠. 무엇보다 커피 시장, 특히 인스턴트 커피,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스타, 그래도 당대의 스타 중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어떤 스타들을 기용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주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까도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판관비 중에서요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보니까 작년이죠. 296억 원에서 광고 선전비, 판관비에서 광고 선전비를 썼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썼어요. 16년도에는 360억 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줄인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좀 줄였지만 그래도 작년에 한 296억 원을 썼다. 그래서 이런 광고 선전비는 우리 두 스타들 이렇게 좀 썼으면 좀 좋겠다. 이제는 생각이 드네요. 기도해 봅니다. 그 멘트 조금 더 연습하세요. 기도해 봅니다. 아니, 그거 말고 TOP 말하는 것처럼. 아까 기도해 봅니다. 네. 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이 커피 시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 빠질 수 없는 마케팅 전략이 바로 이 TV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주시죠. 롯데 네슬레 코리아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 이제 근데 뭐 커피 강아지도 얘기하다가 커피를 갑자기 반려동물 강아지들도 커피 드시는 건가요, 이제? 생뚱맞은 느낌도 네. 들고요. 네, 귀여운 강아지분들도 커피를 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죠. 펫팸족이라고 합니다. 예. 이 펫팸족의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최근 편의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펫팸족을 사로잡기 위해서 반려동물 전용 진열대를 갖추고 있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 네슬레 코리아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업 부문인 네슬레 퓨리나 이게 주요 거래 편의점 3사에서 펫푸드를 중심으로 자사 매출이 거의 연간 50% 이상 성장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펫팬족이 지금 1천만 명 시대에 발맞춘 사업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권평론가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해외 시장과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슬레 본사가 이제는 캐나다 엘버타에 본사를 둔 애완동물 사료회사인 챔피언을 우리 돈으로 2조 2,400억 원에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슬레가 이제는 사람을 떠나서 이제는 그 포화 상태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애완이 먹는 애완견들이나 애완묘들이 먹는 고양이들이 먹는 이런 사료 시장까지도 진출해서 지금의 매출의 어떤 그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모습들 이런 전략을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본사도 이런데 그럼 우리 국내 시장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본사가 해외 시장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을 봤는데 재밌는 건 우리 국내 시장의 경제 트렌드나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거시 미시적인 경제들 보면은요. 사실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본의 트렌드들 조금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 일본의 애완견 시장을 좀 보자고요. 일본의 애완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키운다. 뭐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운다. 뭐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도 늘고 있잖아요. 근데 개와 고양이의 수명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의술이 발달하고 네, 좋은 고목이잖아요. 또 사료도 좋은 고목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1년당 보통 반려견 나이는 1년당 7살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0세 이상으로 올라갔다, 평균적으로. 그럼 무슨 100세 견생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에 트렌드에 쫓아서 이제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본사도 움직이고 있지만 하반기 사장단 회의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그 롯데, 네슬레 코리아 대표가 말 그대로 다른 사장단들이 식품회사들 사장단들이 모였고 있는 롯데 계열사. 그래서 뭐 자기의 경영 전략,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업황의 환경들 얘기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롯데 네슬레 대표이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반려견 시장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이런 어떤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어떤 식품 사업에 진출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롯데 네슬레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롯데 네슬레 코리아 원두 수입 부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하게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미드시청 그리고 사진 촬영이라고 하네요. 전공은 경영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3.65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50점, 오픽이 AL이고요. 대내 활동은 취업 준비 동아리 활동, 그리고 영어 회화 동아리 운영, 봉사 동아리 활동,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대내 활동이 있습니다. 해외 경험으로는요, 필리핀, 호주 어학연수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의 경험이 있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그리고 커말 1급, 무역영어 1급이 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영어학원 매니저의 경력이 있네요. 네, 이력서가 정말 화려하네요. 네. 어학 점수부터 해외 경험이나 대내 활동이 진짜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박 편집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이렇게 경력들이 좋은데 가장 네. 눈에 띄는 건 한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면허 중에 장롱 면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영어에는 방구석 영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말로 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해외 경험이 필리핀과 호주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있고 미국에 네. 교환학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게 뭐가 있냐면 영어도 영어지만 영어권의 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까지가 좋은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원두 수입 부분인데 네. 약간 커피와 관련된 게 정말 전무해요. 아. 그러니까 원두라는 게 사실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가 그거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커피에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게 하나 정도 있었으면 완벽한 이력서가 아니었을까 네. 했는데 거기가 좀 아쉽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생활 영어에 강하고 영어권에 강하다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바리스타 자격증은 금방 좀 딸 수 있거든요. 조금만 지금 공부하면. 뛰어봐야 됩니다. 네네. 지금 당장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저는 27살인데 헌혈 12회. 예, 저는 헌혈 한 번만 해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지러워요. 네.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헌혈 12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또 대단한 쓴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또 네.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근데 어필할 만하다. 그래서 내가 면접위원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헌혈 12회면 뭔가 따뜻한 감성을 가진 이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확인하면서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